자, 우리 이제 180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인데 역시 단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원이. 먼저 용어의 정의해 보시면은 유형자산은 이제 사용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투기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투자 부동산에서 배웁니다. 그다음에 유형자산 주요 특징인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시험엔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쉬워서.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거죠. 영업 활동의 사용 목적이다.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이고 투기 목적 있죠? 얘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뭐 그 정도고. 2번이 장기성 자산이다. 그러니까 비유동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는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또 생각을 안 해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죠.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토지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이제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요. 대부분. 물론 요즘에는 막 땅값이 팍 떨어지는 뭐 그런 지역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있죠. 걔는 이제 완공이 안 됐으니까 감가상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수익이 없으니까 비용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문장을 꼭 기억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 안 합니다. 그다음 3번인데 유형 자산의 형태가 있더라. 그다음에 본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감가상각인데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써보세요.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거를 얘기해요. 오른쪽 7번 잔존 가치는 뭐냐? 내용 연수 종료 시점의 가치가 잔존 가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무상 어려운 건 뭐예요?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어려운 거고 우리 시험 문제는 뭐예요? 다 잔존 가치가 얼마다라고 준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봤었죠. 거기 보시면 3번 공정가치가 있어요. 공정가치는 객관적인 가치라고 했습니다. 자, 기업 특유 가치는 써보세요. 사용가치라고 불러요. 사용가치. 쓸 때의 가치입니다. 사용할 때의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500만 원의 가치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활용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나 아니면 전화 통화밖에 안 해요. 그럼 과연 이게 100만 원짜리 가치를 제대로 쓰고 있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도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특유 가치가 사용 가치가 된다. 그다음에 9번이 중요한데 회수 가능액은 자산의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어떤 금액이 된다? 큰 금액.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용상은 뒤에를 조금 먼저 봐야 돼요. 뒤에를. 그래야지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207페이지 가보세요. 우리 207페이지 보시면 거기 감가상각 있죠. 여기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책은 기준서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려면 207페이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감가상각이죠. 자, 감가상각은 뭐냐? 이렇게 자산을 평가해서 감액시키는 과정이 다가 아니고 아니다죠. 그러니까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감가상각 하잖아요. 요게 가치 평가하는 거냐? 아니다 그런 뜻이. 감가상각은 뭐냐? 이런 말을 써요. 원가 배분. 요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요? 취득. 취득 원가를 배분한다는 건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 여기는 뭐가 내용 연수 동안 이런 말이 생략돼 있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써보세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5년 동안 수익을 창출하면 비용도 5년 동안 인식해야죠.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자산은 5년 동안 운행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을 올해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이렇게 5년 동안 나눠서 한다. 왜? 올바른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원가 배분. 만약에 이거를 7월 1일 샀어요. 1년에 얼마예요? 5년이면 400만 원이죠. 2천만 원을 5년 나누면 400만 원. 근데 7월 1일 샀으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12분의 6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감가상각. 첫 번째 줄 봐보세요. 감가상각은 가치평가가 아닙니다. 내용 연수 동안 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원가 배분 과정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미쳐보세요. 원가 배분이에요. 자산 평가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감가상의 결정 요소는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뺍니다. 잔존 가치는 내용에서 종료 시점에서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다음 유형자산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는 밑줄 쳐보세요. 밑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하죠. 거기다 써보세요. 주기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매년 해야 돼.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전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별표 쳐보세요.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의 반대말은 뭐냐면 정책 변경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우리 468페이지 가보세요. 468페이지 회계 변경 보시면 1번 두 가지가 있죠. 회계 정책 변경이 있고 추정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470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 추정 변경에 보면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써보세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대 소비 행태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이거는 다 뭘로 한다? 정책 변경이 아니고 추정 변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10년도까지는 정책 변경이었어요.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 이제는 뭐가 된다? 추정의 변경이 된다. 그냥 나중에 배울 거고. 아무튼 시험 문제 207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1번의 네 번째 줄 있죠? 그 차이는 회계 정책 변경으로 처리한다면 틀렸다고요. 추정의 변경이다. 추정.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끝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니까 가로 2번 내용 연수 위에 세 번째 줄. 유형 자산의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 장부 금액을 갖거나 심지어는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죠. 우리가 건물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이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폭등한다. 땅값이 막 폭등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원래는 이제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갑자기 폭등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옛날에 했던 걸 환입 잡는 게 아니고 생각을 멈추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유형자산 잔존 가치는 해당 자산 장부 금액과 같을 수는 있지만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면 틀려요.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상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옛날에 상각비를 환입하는 게 아니에요. 중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용 연수는 뭐예요? 내용 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꼭 기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요거고 중요한 건 제일 밑에 끝에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미쳐보세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한다. 거기 제일 중요한 말 이 말이에요. 사용 가능 시점부터. 이거의 상대 말은 뭐냐면 취득 시점부터 한다. 취득 시점부터 생각한다면 틀렸다고요. 사용 가능 시점부터 생각한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정 가운데쯤만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죠. 우리 집을 사면 땅도 사고 건물도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땅은 생각을 안 한다고 토지는. 그러니까 건물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분리 가능한 자산이므로 당연히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땅 따로 건물 따로. 그리고 밑줄 쳐 보세요. 채석장이나 매립지도 토지예요. 하지만 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 그러니까 채석장이나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 연수가 무한하므로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채석장이나 매립지는 생각을 한다. 누가 또 저한테 물어봐서 선생님 모든 토지는 생각을 안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토지 중에서 채석장이나 매립지, 매립을 담으면 거기 못 쓰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매립지였어요. 쓰레기 막 매립한 곳에다가 막 이 건물을 막 짓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거기 막 악취가 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는 뭐 이사 가거나 내가 아는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모를 때는 여기 역사를 꼭 파악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데가 뭐냐면 이제 시골 같은데 내가 전원주택 생활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시골 같은데 뭐냐? 고압선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백혈병 걸린다고 그죠? 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뭐냐면 위에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단지를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원래 논이고 뭐 논 위에도 사실은 이제 뭐 고압선 지나가는데 농사 짓는 별로 신경 안 썼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를 개발했다. 근데 고압선이 있으면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하로 매설을 해요. 고압선을. 그래도 위험하죠. 전자판이 뭐니 막 다 나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가로 3번 아니 밑에 3번 보세요. 감가상각 방법인데 첫 번째 줄을 잘 밑줄 쳐 보셔야 돼요.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써 보세요. 이게 뭐예요? 수익 창출 형태를 반영하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각은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수익을 이렇게 창출하면 상각을 이렇게 해야 돼. 수익이 이렇게 바뀐다. 상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라. 이거를 반영하라. 이런 뜻이. 그래서 그다음 봐 보세요.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견도말 재검토하죠.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 방법은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면 틀려요. 적어도 매 회견도말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 형태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 거기 이런 말 나와요. 유의적이다. 유의적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유의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요새. 유의적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중대한 이런 뜻. 중대한. 이렇게 저라면 예상되는 소비 형태 중대한 변동이 있다면 이 좋잖아요. 중대한 변동. 근데 중대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의적인 이런 말을 써요. 유의적인. 이게 최근에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중대한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 중대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의적인 이런 말을 써요. 유의미하다 이렇게 그죠?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얘를 바꿔야 된다.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죠. 이게 개정된 상. 옛날에는 안 했어요. 그냥 어차피 수익 비용 대응이니까 수익이 이렇게 돼도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게 옛날에 허용이 됐는데 이제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익 형태가 바뀌면 상각 형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매년 추정하는 거. 옛날에 추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선택을 했으면 정액법을 쭉 가면 돼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정액법을 하다가 수익 창출 패턴이 바뀌면 이거 연수학계법인데 연수학계법 바꿔줘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얘를 뭘로 한다? 정책 변경이 아니고 뭐다? 추정 변경이야. 정책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다음 끝에 두 번째 줄.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한다. 자, 오른쪽 가보세요. 자, 공통 예제가 있죠. 자, 먼저 가로 1번 생산량 비례법이죠.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생산량 비례법은 공식만 봐보세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저기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이죠. 제가 이제 자동차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택시 탈 때마다 메타기를 보고 아저씨들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탄 택시는 뭐였냐면 택시가 70만 킬로를 넘었어요. 왜냐면 아저씨가 기아를 변속하는데 변속도 잘 안 되고 뭔가 이상해서 제가 아저씨한테 이거 차 이제 교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직 쓸만하대요. 그래서 내막을 더 물어봤더니 보통은 택시를 50만 킬로를 주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택시가 자기가 30만 킬로 주행하고 폐차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70만 킬로고 최대한 한번 탈 때까지 한번 타보겠다고 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생산량 비례법을 잘 못 쓰는 이유는 뭐냐? 총 생산량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몇 살까지 살 거예요. 라고 이제 누가 물어봐 이렇게.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총 생산량을 모르는 거예요. 이 기계 장치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 비례법은 주로 어디다 쓰냐? 광업 이렇게. 그러니까 매장량 같은 거를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측정해가지고 그런 데만 주로 쓰더라. 자, 다음 2번 정액법이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 잔존가치 뺀 걸 내용료수 나누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요거 2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5는 나누자. 그죠? 시간에 비례한 이게 바로 정액법이고 제일 많이 써요. 정액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내용료수를 나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가속상각법. 가속의 뜻이 뭐예요? accelerate, 빨리 그런 뜻. 뭐보다 정액법보다 빨리 한다. 거기 뭐가 있냐면 정률법이 있죠. 그래서 위에 보세요. 가속상각법은 내용료 초기에는 많이 생각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좀 적게 하는 거. 체감이란 말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죠. 처음엔 많이, 나중엔 적게.
그럼 왜 그래요? 처음엔 수익이 많고 나중엔 수익이 적어요. 우리 택시가 있어요. 택시비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택시가 있고 후진 택시가 있어요. 뭘 타요? 당연히 좋은 택시를 타겠죠. 왜? 요금이 똑같으니까. 그 요금이 다르면 상관이 없어요. 요금이 다르면 이제 좀 안 좋은 것도 사겠지만 똑같다고요. 그럼 이왕이면 좋은 택시를 하자. 택시 아저씨들이 이제 세차는 이걸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시 타는데 막 이제 뭐 담배 뭐 그런 냄새도 나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이렇게 탔다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또 차가 막 지저분하고 하면 왠지 운전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210페이지 보시면 가속상각법 있죠? 정률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상각비는 기초 미상각 잔액인데 거기다 써보세요. 미상각 잔액이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이란 말은 뭐냐면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뺀 거를 미상각 잔액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률을 곱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걸 10,000원 주고 샀고 정률이 30%다. 10,000원에 30% 하면 3,000원을 생각했어요. 그럼 남는 게 얼마? 7,000원이죠. 그 다음엔 7,000원 곱하기 30%. 그럼 얼마? 2,100원만 산 거. 그 다음에는 10,000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3,000원, 2,100원 하면 5,100원을 빼죠. 그러면 4,900원 곱하기 30%. 점점 줄어들겠죠. 이런 방법을 뭐라 불러요? 얘를 정률법이라 한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취득원가에다 그대로 정률을 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11페이지 제일 밑에 가 보시면 정률이 40%예요. 그럼 거기 왼쪽 보세요. 21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정률이 0.369예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0.369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20만 원에서 잔존 가치를 빼세요. 거기다 정률을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취득원가에다가 그대로 정률을 곱하라고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정률법은 잔존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률을 어떻게 구해요? 이게 정률이에요. 잔존 가치는 정률 안에 들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률법은 그냥 취득원가에다가 정률을 곱하셔요. 그냥 취득원가에다가 정률을 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잔존 가치를 고려하면 안 된다. 정률법은 취득원가에다가 그대로 정률을 곱해줘야 된다. 취득원가에다가 그대로 정률을 곱한다.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